발기부전 치료제도 효과가 없게 되고 발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의 성기능은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뇨 환자의 30%, 동맥경화증 환자의 40%가 발기부전 장애를 겪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쉰이 넘은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좋다 하고 방치할 문제는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으면 심혈관계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만큼 이 쉰이 넘은 사람에 있어서 발기력이라는 것은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진단을 받은 박성철 씨. 정년퇴직을 한 후 그는 3년 동안 자격증 시험에 매달렸다. 그러나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갱년기 증상만 얻었다. 퇴직 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건강하다고 자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 3년여 만에 상당히 제가 좀 의기소침되고, 제가 입원해 가지고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육체적인 것도 이 정신적인 어떠한 불안, 어떤 해를 가지고 온 요소가 생기면은 금방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주 많이 왔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정력적이었던 박성철 씨. 그러나 요즘엔 부인과의 잠자리가 두렵다. 성관계 하는 중에 어떤 이제 근심 걱정이 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상당히 그래서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위축이 되고 발기됐던 것이 좀 약해져가지고 아주 낭패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는 요즘 거의 매일 낚시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갱년기 증상이 생기면서 친구들과도 소원해졌다. 자꾸만 사람들과 멀어진다. 살려줄게요. 사실 고기를 잡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홀로 시간을 보낼 뿐이다.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좀 활발스럽게 대인관계도 이렇게 갖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전과 같지 않게 되고 관계들이 좀 멀어지고 아무래도 덜 만나고 덜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올해 51살의 노정환 씨.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해하던 그가 새롭게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를 하면서 새삼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노정환 씨. 가족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아무래도 그 아빠의 존재라는 게 요즘 이제 점점 그러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빠들의 존재들이 전부 자리를 전부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요즘 저와 같은 나이 때쯤 되면 그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자리를 잃어가는 게 한편으로 좀 서운하다고 할까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며 따를 때가 제일 좋았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무심코 여기곤 했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문득문득 옛날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자주 감상에 빠져든다. 마음이 약해지는 느낌이다. 눈물을 이렇게 잘 흘려요. 네.
그럼 조금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저 애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아빠는 어떻게 조금만 봐도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린다고 감동을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버클리대에서 신경해부학을 연구하는 마리온 다이아몬드 박사. 세계적인 신경해부학자인 그녀는 뇌 연구를 통해 중년 남자들의 정서적인 변화를 설명한다. 그녀는 쥐의 뇌를 해부해 중년 남자들의 뇌의 변화를 추적했다. 박사가 주목한 건 뇌 중에서도 대뇌 피질의 두께다. 대뇌 피질의 구조를 관찰하던 중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의 대뇌 피질이 여자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녀의 대뇌 피질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좌뇌와 우뇌 피질의 두께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해 본 거죠. 그 결과 남자는 대부분이 우뇌 피질이 좌뇌 피질보다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는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좌뇌와 우뇌 피질의 두께가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대뇌 피질이란 감각과 운동 및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일부. 남자의 우뇌 피질이 좌뇌 피질보다 더 두꺼운데 나이가 들면 그 차이가 줄어든다. 우뇌 피질은 태아기 때 고안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녀의 대뇌 피질이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는 비슷한 모습이다. 그런데 자라면서 정반대의 성으로 바뀐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다시 비슷한 모습이 돼간다. 그 원리가 바로 뇌 그리고 호르몬 속에 있다. 이때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감소를 해버렸거든요. 하니까 내 피 속에는, 남자의 피 속에는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적은 양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똑같은 양이 생산이 됩니다.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감소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 생리적인 현상이지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갱년기의 남자들, 그들이 젊었을 때에 비해 예민해지고 보다 소심해지는 데에는 바로 이런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잔소리가 많아졌다. 소심해졌다. 아내와 자식에게 연연해한다. 갱년기 남자들의 이런 행동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문제는 갱년기 남자들이 이런 정서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소외시킨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갱년기 증상은 인생의 적신호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건강, 가족, 인간관계
모두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위기를